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2-3-20강이죠.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두 번째 시간으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3-20강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예요. 협의체. 어서 많이 들어본 느낌이 나지요. 안 나면 안 됩니다. 느낌이 안 나면 여러분들 뭐라고 삼창을 하냐면 나는 닭대가리입니다. 나는 닭대가리입니다. 이렇게 3번 복창을 하고 들어오세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이제 생각나시죠?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 배웠었죠. 그죠?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 심의기관 꼭 기억해달라고 했었잖아. 어서 심의한다라고 했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심의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죠? 바로 전 시간 배운 겁니다. 바로 전 시간 것도 까먹으면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닭대가리입니다, 여러분들. 닭대가리. 바로 전 시간 건데. 이 선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지역사회 보장계획 심의기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입니다, 오늘. 자, 요 정도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몰랐다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선배 또 닭대가리라고 해놓고서 또 마음에 상처가 입었을까?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농담, 닭대가리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뭐 그쯤 해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2014년도 2월 달에 이제 그 성파 세보녀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바뀌었다라고 했잖아. 2015년부터는.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바뀌었었는데, 그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있었을 때 만든 기구는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예요. 복지협의체. 지역사회 복지 계획 하에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야. 그럼 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반이 되는 법률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어떤 법이 기반이 되는 법정기구야. 어떤 법이 기반이 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개발에 관한 법률, 즉 사회보장급여법이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법정기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감 잡겠죠. 그렇죠? 지역사회였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요. 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이거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지, 이제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각 복지기관끼리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이제 연계를 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그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갈까요?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 없고요. 한번 칠판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개관법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는 다 했던 것들이야. 자, 한번 봅니다. 2015년 나오면 여러분들 복지 사각지대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들이겠죠. 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자, 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뀐 거예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었잖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구들도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 뿐입니다. 복지에서 보장으로 온 거예요. 자, 기억해 두고. 두 번째, 민관이다. 민간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관이면은 여러분들 누구?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협의체예요.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다. 자, 그리고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공무원이야 뭐 당연히 참여하겠지만 민간들이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선배가 있죠. 핵심 요약 정리 한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엑기스만을 뽑은 거니까. 자,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민간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합쳐서 만들어진 협의체다라는 거 정리해두고. 자,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설치된 법정기구다. 다 이해되시죠? 앞에서 이야기했었고. 시군구에 둔다. 시도에는 둔다, 안 둔다, 여러분들? 시도에는 안 두잖아. 시군구에서만 두는 거예요. 시군구. 자,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이게 정확한 명칭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인데, 정확한 명칭은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예요. 어디 시, 어디 군, 어디 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각 이제 여러분들 다 어떤 풀뿌리 조직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 붙은 거지 이상이니까. 그리고서 40인 이하니까 어떻게 40명까지인 거지. 40명이 포함됐죠. 그렇게 한 거고. 자, 그리고 위원장은 여러분들 공동위원장입니다. 공동위원장이라는 거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이 공동위원장이면은 누구겠어, 당연히. 민간에서 한 명. 그리고 이제 공무원에서 한 명, 2명 두겠죠. 2명 두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임기는 몇 년이냐면 여러분들 2년이라는 거 정리를 해두고요.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요 정도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로 정리를 해두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크게 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그리고 실무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각각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간혹가다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간혹가다 나오니까, 이걸 뭐 일일이 막 너무 많아요, 그 내용이. 사실상 따져보면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선배가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이 대표협의체인데, 우선은 이제 심의자문인데, 뭐에 관련된 심의자문이겠어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 사회보장급여법이 기반이 됐잖아. 그래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심의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 협의체고요. 두 번째로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뭐 거의 비슷한 일이지요. 이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일들을 주로 합니다.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일들을 자 제공에 관한 사항, 누구한테 제공할 것인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조사와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을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대표 협의체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지표입니다. 알았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와 지표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표 협의체예요. 대표 협의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두 번째 이제 실무 협의체입니다. 실무 협의체. 실무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위에 있는 대표협의체죠. 대표협의체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이 전문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여러분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10명에서부터 4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0명 이상 40명 이하 10명 40명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위원장을 뽑는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호선입니다. 호선이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표해서 뽑는다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이제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고요. 그래서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해 두고, 요즘 들어서 이제 실무분과에 대해서 이제 가끔가다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과겠죠.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냐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심의기구이잖아. 심의기구,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심의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를 합니다. 이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시행하잖아요. 그죠? 이제 연차별 시행 계획에 관련돼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아니면 연차별 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를 한다, 여러분들?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 모니터링 한다라는 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가장 실질적인 일입니다. 실질적인 일인데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 기관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관련 단체들과 서로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이나 법인 그리고 이제 복지 관련 단체들과 뭘 하는 역할을 하냐면 연계와 협력을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두 가지 실무 문과에 대해서 정리해두고, 마지막에 이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우선 인적자원 발굴이라고 나오는데, 인적자원 발굴을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인적자원 발굴,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가장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 조직이잖아. 실질적으로 가장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실질적으로 피부를 와닿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적 발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인력망 아니면은 여러분들 어떤 그 지역 인적 자원을 구축하는 역할도 함께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각지대의 어떤 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또 어떤 지역 인적 자원을 구축하는 일을 담당한다.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인적 자원 발굴, 요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두고요. 사회 보장 자원 연계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 가지 자원을 여러 인적 물적 자원을 이제 연계하는 거는 당연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밑바닥에서 어떤
풀뿌리 복지 실천을 하는 그러한 어떤 협의체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입니다. 10명 이상, 10명 이상. 무한정이잖아. 무한정이잖아. 그죠? 근데 보통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우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도 10명에서 40명까지인데, 보통 보면은, 한 10대 명? 10대 명? 20명도 안 되는 거에 대해 보통 보면은 한 12, 3명 정도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보통, 막 한 몇십 명 이렇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한 10몇 명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지요. 자, 그래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 포함해서입니다. 공동위원장인데 여기도 공동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명에서 40명까지는 뭐다 여러분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고,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10명 이상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또 뒤로 넘어가도록 하죠. 목적보입니다. 목적.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협력,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 보장 관련 서비스, 뭐 여러분들 뭣도 들을 수 있겠어. 여러 가지 복지 관련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기관도 있겠고, 그렇죠? 복지 관련 이제 여러 가지 사회법인들도 있겠고, 이런 어떤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 첫 번째 목적, 이게 여러분들 가장 큰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상 쉽지만 않은 일이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라는 이야기는. 자, 그리고 누구 중심이다 여러분들? 수요자 중심이다. 수요자 중심의 어떤 지역사회 보장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자, 그리고 민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민관 공무원들이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협의체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자발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와야 됩니다. 스스로. 자, 그리고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이들은 또 어떤 네트워크 원리에 따른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시도도 아니고 시군구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풀뿌리 복지 실천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어떤 네트워크 원리에 따른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네트워크가 있지요. 이제 이런 말에서 좀 모아지면, 뭐, 이 선배 좀 어렸을 때는 좀 안 좋은 의미로서, 어렸을 때도 아니죠. 뭐 한 십몇 년 전에도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물건 판매 조직, 뭐 그런 거로 이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연결망이죠. 일종의 연결망, 주민 네트워크 조직. 자, 그래서 이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여기 나오네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이다, 여러분들? 10명 이상이다. 10명 이상이다. 여러분들, 그냥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입니다. 뭐, 혹시 문제가 나서 미만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40명 미만 이러면 40이 포함이 안 돼야 되잖아. 39까지잖아. 그렇죠? 이상이니까 40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10명 이상이라는 거. 자, 그리고 지역 중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러분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고요. 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여기다 저거 중요한 거,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했다. 자, 그리고 이제, 됐죠? 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의 회복과 사회자본의 확대를 지향한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회보장급여법, 그죠? 기반이 됐다.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목적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목적까지 다 살펴보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번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회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원리에 따른 운영이다. 맞지요? 네트워크 원리에 따른 운영이고요.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사 및 평가다. 아니죠. 민간사회복지기관과는 여러분들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뭘 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심의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주된 업무죠. 주된 업무라는 게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꼭 기억해 둘 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심의한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옳지 않은 건 2번 나왔네. 2번 나왔고. 자, 3번 봅니다. 수요자 중심이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보장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이라는 거. 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확대. 이것도 역시 이야기했었죠. 사회자본 확대. 자,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77번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봅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6회 문제고요.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전제되어야 된다. 자발적인 참여 기억을 해두고요. 2015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억해둬야 되겠죠. 자, 여러 번 나왔던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실무협의체는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뭐라고 해야 되겠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몇 번이 틀린 겁니까, 여러분들? 78번에 4번이 틀리죠. 실무협의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5번.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와 협력 강화. 계속해서 나오죠, 이거.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7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틀린 겁니다. 79번 보도록 합니다.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17회 문제입니다. 복지 대상자를 발굴한다. 그렇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요. 두 번째,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 자원의 발굴과 연계,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복지 시설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도 하고요. 또 이들을 연계하고 또 협력시키게끔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 인적 안정망을 군축하고요. 네트워크 구성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 지표의 생성. 이건 뭐라고 했어? 대표 협의체지요. 이거는 대표 협의체잖아. 그렇죠?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79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넘어서 이제 80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실무협의체입니다. 21회 문제고요.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여러분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민간기구예요. 알았죠? 공무원이 다 포함돼야 됩니다. 자, 기억을 해두고요. 자, 두 번째,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실무협의체는 여러분들 몇 명에서부터 몇 명? 10명 이상 40명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를 제정하는 건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고요.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꼭 거쳐야 되는 겁니다. 조례는요. 그럼 3번도 틀린 거고요. 4번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여러분들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대표 협의체죠. 대표 협의체. 자, 그리고 전문성 원칙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에 따라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실무 협의체 맞죠.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까지 다 풀었고요. 이제 어떤 지역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 풀어보고 했다시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뭐를 중심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암기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 많은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다 보면 읽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 내용에서 읽기도 힘들어. 읽기도 뭔 내용인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읽고서 정리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것도 좋겠죠. 뭐 시간 되면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반복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오늘은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